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힘겨울 때도 있고 그래요. 공부할 때 하다가도 실제로 선생님이 거의 20년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도 진짜 막 전교 1등만 하는 그런 애들도 아무리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슬럼프가 오고 그 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짧으면 3개월 아주 좀 적당한 게 3개월 정도고 진짜 짧으면 1개월 한 달에 한 번씩 또 슬럼프가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슬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이겨내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이쪽에 컨디션 관리라고 하죠.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도 항상 얘기하지만 실력의 하나고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컨디션 당연히 몸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부담감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 힘들어도 자꾸 힘을 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그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임경업전하고 파수꾼 이 두 개의 작품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이 임경업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정리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국문소설,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작자가 미상이야.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 평민들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역사소설. 자,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분담소설.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죠. 자, 성격은 자, 민족적. 자, 우리 민족을 뭡니까? 우선시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설이고 비판적. 당시 사회 모습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시점은 고전 소설의 그 고정적인 시점이죠.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은 99.99%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알겠죠? 자, 배경은 바로 병자호란 때이고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재는 바로 임경업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죠. 자, 주제는 자, 민족적 영웅인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자,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 임경업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여러 문학 작품에도 나오고 실제 역사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임경업이라고 하는 건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실존했던 그렇죠? 어떤 임경업의 일생의 그렇죠? 허구적 요소를 가미해서 더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소설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일반적 고전 소설과 달리 아까 주제에서 있었죠. 바로 비극적 일생, 바로 비극적 결말을 취한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이제 이 작품은 방금도 설명했지만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병자호란이 어떤 전쟁인 줄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배웠죠. 그렇죠? 바로 뭐야?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욕적인 패배를 했었던 그런 전쟁이었죠. 바로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머리에 3번 박으면서 절을 하는 그런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된 그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왠지 머리에 딱 스치는 작품 없어요? 임경업, 병자호란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머릿속에 하나쯤 스치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중학교 때나 이런 때 진짜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하나죠. 박시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뒤에 학습활동에 박시전과 함께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제 글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패배를 했었고 치욕적으로 패배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에 진 그 값을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자, 어른들이 하는 욕 중에 보면 이 환양년 막 이런 욕하는 거 봤죠? 여자한테 욕할 때 이 환양년 이렇게 막 욕하잖아. 그치? 원래 이 환양년이 무슨 뜻이냐면 환향녀에서 온 말이야.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우리에게 조공으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000명의 이제 그 처녀를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시가 내시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역시 1000명인가 뭐 바치고 말도 뭐 1000필인가 바치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청나라에 잡혀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갖은 고초를 겪다가 몸에 이제 결국 병이 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교적인 사회였다 보니까 그 여자들을 바로 뭐야 정절을 잃은 여자라고 해서 마을에서 안 받아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당시에 심각해가지고 임금도 그 궁궐 앞에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여성은 다시 순결을 정절을 되찾은 여자로 인정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에서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일종의 환양녀 마을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전쟁을 겪다 보니까 민중들에게서는 바로 뭐다 이런 소설을 이용해 가지고라도 일종의 정신적으로 약간 그 일종의 뭐 승리감 내지는 혹시 정신적인 위안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된 대표적인 소설 작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박시전 그리고 이 임경업전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임경업은 사신 20액을 따라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임경업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사신 20액이라고 하는 인물 자, 요 두 사람은 바로 뭐다?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죠. 박시전에 보면 20액이 박씨의 남편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임경업은 사신 20액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청한 호국, 그렇죠? 이 호국이 바로 이제 원래가 이름이 호국이었고 나중에 이름이 청나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 호국,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이제 만주, 연해주 쪽에 있었던 그쪽에 이제 만주족들이 일으킨 나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중국 전체 본토를 다 지어 삼키게 되고 그때 이제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 이후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 그쵸? 즉 바로 뭐다? 물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바로 뭐다? 지금 오히려 앞에서 지금 임경업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임경업의 도움을 받았던 호국이 도리어 조선을 침략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침략하려 하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연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한다.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들어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임경업을 호국에서는 임경업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박시전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하였으나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실제로 이때 소현세자랑 그 다음에 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게 돼요. 청나라에. 우리나라 두 명의 왕자가. 알겠죠? 자,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면 조선에 청병을 하고 임경업은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호왕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절정 부분이에요. 자,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굴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호왕의 말하기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네 목숨이 나한테 잡혀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이제 굴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내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해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회유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너에게 임금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임경업을 회유하는, 내세우고 회유까지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기합니다. 경업이 가로되 말하기를 병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요라는 거죠. 자, 즉 임경업은 호왕의 권유를 지금 거절하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임경업의 절개를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병자호란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보상 심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요소다. 즉 임경업이라고 하는 인물이 호왕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제 뭡니까?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하니 호왕이 군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여 내어 배워라. 그렇죠? 자,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그렇죠? 올려놓고 보도합시다. 자,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내 머리는 십보 지하에 있느니라. 내 10발자국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죠?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고,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지금 바로 뭐다? 내 명이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뭐다?
자신은 죽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명은 하늘에 있지만 너의 머리는 내 10발자국 아래에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호황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단독하여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오히려 지금 바로 뭐다? 호황이 지금 임경업의 그런 용맹함에 감탄을 해가지고 그죠? 오히려 임경업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상황의 반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바로 임경업의 굳은 절개에 대한 감탄, 존경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이나 그렇죠. 역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뭡니까 일종의 전염병. 온 마을을 다 한 쑥대밭으로 만들고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을 역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요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호나라 왕, 호왕이 지금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 아니다. 착한 짓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호황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임경업 장군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세자와 대군을 풀어주는 것을. 이전에 앞에서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청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하며 세자와 대군을 놓아보내라 해서 인질로 잡혀온 세자와 대군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라 하더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뭉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장군이 천작게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여 궁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배우니 호황이 이르기를 그렇죠? 오늘 보고 합시다. 자, 경등을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세자와 대군을 구하려고 했었고 그것에 이제 감동을 해서 이제 소원까지도 들어준다는 거죠. 감동하여 한 하건을 세자는 금은을 청하고, 자, 여기서 이 세자라고 하는 인물은 뭘 청했다? 바로 금과 은을 청했다는 겁니다. 바로 재물을 그렇죠?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군은 어떻게?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을 청했다는 거죠. 이 대군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백성을 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세자와 대군의 대조적인 모습을 제시를 함으로써 대군의 그런 인간된 그쵸? 이 모습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잡혀온 사람을 청하며 쉬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황이 각각 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라는 거 그죠? 즉 바로 뭐다?
대군을 호황이 기특하게 여긴 이유는 바로 뭐다? 재물보다 그렇죠? 백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진정한 왕다운 이제 기품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메시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세자와 대군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임경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바라건대 장군도 쉬이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니 경업이 대답하기를 올려놓고 보도합시다. 자,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승 만행이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리오리까 매우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자, 하니 세자가 가로되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연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옴을 주선하라. 그래서 임경업 장군과 함께 돌아가기를 지금 바라더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하니 경업이 탄식하며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그래서 먼저 일단 세자를 안심시키고 이제 먼저 보내려고 하는 거죠. 학원을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하여 만리 타국에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뉘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명천이 도와 쉬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명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천지 신명, 일종의 절대자 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에 대고 이제 임경업 장군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합시다. 자,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김자점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부정적인 인물이거든요. 자, 부정적 인물이고 이 사람도 역시 바로 뭐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상께 임금께 주상하기를 경업은 단신이라 황령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되어 제 개교를 이루지 못하매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두리이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김자점이 임금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뭐다? 바로 임경업이 반역을 꾀했다고 임금에게 모함을 하는 이러한 김자점의 간신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상이 크게 놀라, 그렇죠? 말씀하시기를 자, 무슨 용고로 만고의 충신을 헤아려 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만고의 충신이 바로 임경업이 된다는 거죠.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계속 보도합시다. 자, 그래서 헤아려 하느냐? 경업이 비록 그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임금은 철저하게 임경업 편이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임경업에 대한
대한 그쵸 바로 임금의 신의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의리라는 겁니다. 그죠? 자 하시고 자정을 어미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정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그쵸 지금 중상모략 대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이르되 자 장군이 반한다 하여 역제로 잡아오라 하신다 하고 칼을 씌워 제척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김자점은 그 뭡니까 임경업을 지금 모함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오히려 백성들은 바로 뭐다 임경업이 다시 잡혀가는 게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새로 표시합시다. 의주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자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 거까지 꼭새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임경업을 걱정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평소 백성들을 위해온 임경업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백성들의 선망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임경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학원을 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이 지금 잡혀가고 있으니까 일단 걱정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새별령에 다다라 전일을 생각하고 지난날을 생각하고 격군을 불러 자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만리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죽게 되매 다시 보기 어려우니 여등은 각각 돌아가 잘 있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조차도 지금 임경업은 어느 정도 뭡니까 유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와 함께 온 이제 그 병사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자신의 불행에도 남을 배려하는 임경업의 성품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잘 보여? 다 적었죠? 자 봅시다. 하니 격군 등이 울며 말하기를 자 아무런 연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떠하리요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히 슬퍼 마소서 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해서 군사들도 지금 역시 바로 임경업을 지금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임경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고 슬퍼하며 삼각산은 그 서울에 있는 북한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한양 방향을 이제 우러러보고 슬퍼하더라는 거죠. 장구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죽게 되니 여기서 애매하게는 현대말로 하면 억울하게라는 뜻입니다. 애매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죽게 되니 뉘라서 신원하여 주리요. 즉 나의 원을 이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혹은 내 신분을 다시 돌려줄 것이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지금
역적으로 반역을 모의한 죄로 잡혔잖아, 그렇지? 그러면 신분도 천민으로 강등당합니다, 알겠죠? 그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그 뭡니까? 원래 신분으로 누가 이제 복귀시켜 줄 것인가 하고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하고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자, 산천초목, 바로 산과 매화, 그렇죠? 그 다음에 풀과 나무도 함께 슬퍼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얘네가 슬퍼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여기서는 바로 일종의 서술자의 개입, 즉 편집자적 논평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도 따라서 슬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하여지니 상이 기뻐하사, 즉 임금이 기뻐하사 승지로 하여금, 승지는 이제 그 신하 그 직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면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구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입시하라. 내일 뭡니까? 궁궐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임금은 여전히 임경업을 배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임경업에 대한 임금의 배려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두 번째 바로 뭐다? 현재 임경업의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금 모르게 김자점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인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하시니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만큼 바로 뭐다? 임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승지라고 하는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금보다 오히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다? 김자점을 더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바로 뭐다? 김자점의 위세가, 그렇죠? 온 조정에 미쳤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경업이 생각하되 나라에 침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임경업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임금을 지금 뭡니까?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 그래서 임경업을 죽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을 해놨다는 거죠.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고 있는 뭡니까? 임경업의 그런 태도가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하더니 다음날 상이 정자하시고 승전 내시 한 사람을 보내어 경업을 부르시니 그 사람 또한 자점의 동치라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하니라. 이때 마침 전옥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즉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에게 일러 가로되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저 다음 페이지. 자,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그렇죠.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모계이니 즉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이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영모에 몰려가지고 잡혀가게 됐다라는 것을 듣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임금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자기는 임금을 탓하지 않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자기를 이렇게 가둔 게 사실은 김자점의 그런 흉계였다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뭡니까? 임금이 그렇게 명령했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모계이니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게 하시오. 자, 하더니 다음날 상이 하니 경험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인 줄 알고 불승 통한하여 바로 몸을 날려 입궐하여 자, 엄청나죠, 그렇죠? 바로 몸을 날려 입궐하여 그렇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 혹은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한 번에 감옥을 부수고 뛰어나가가지고 날라가지고 임금 궁궐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입궐하여 주상께 배웠고 관을 벗고 청제하오니 자신의 죄를 청하니 상이 경업을 보고 깜짝 놀라시어 가로되 자, 경이 만리 타국에 갔다가 그쵸? 자, 이제 돌아오매 반가운 마음 금하지 못하나 원로에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니 안타까웠거늘 하물며 청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하려라 해서 자기의 이제 죄를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임금이 오히려 놀라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묻게 되더라는 거죠. 봅시다. 자, 하심으로 경업이 돈수 사죄하여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여 말씀 여쭙기를 자,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었다가 중로에서 도망하였는 바 그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황의 머리를 베어 병자는 원수를 갖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그쵸? 자, 이것은 그쵸? 사실 요것 때문에 지금 임경업이 중로에서 도망을 갔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임경업이 중로에서 가운데 길에서 도망간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난 무리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었다가 천행으로 즉 하늘이 준 운으로 돌아오더니 의주서부터 잡아올리라 하고 목에 칼을 씌워 끌려 올라오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의주서부터 그래서 끌려 올라오니까지 이게 바로 임경업을 죽이기 위한 김자점의 흉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하옴을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천하는 이제 뭡니까? 하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건 임금을 가리키죠. 그래서 천하를 배우니 비록 죽사와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묵도록 합시다. 요 말 부분 한이 없습니다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임경업이 그렇죠. 바로 자신의 지난날 즉 과거 행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날을 요약적으로 임금에게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윗글에 대한 그 뭡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을 틀린 것을 했을 때 인물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선지들도 잘 나오니까 잘 봐두도록 합시다. 자, 계속 보도합시다. 하는지라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어 조신에게 알아올리도록 명하니 자점이 할 일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상께 아뢰기를 경업이 역신이옵기로 잡아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하고는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이 몹쓸 역정놈아 내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참역할 마음을 두어 나를 죽이려 하느뇨.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이거 좀 올려놓고 봐야겠네요. 나를 죽이려 하느뇨. 바로 요 부분에서 바로 임경업과 김자점의 갈등이 바로 뭐다?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죠. 자, 자점이 묵묵부원이거늘,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입을 다물고 있거늘, 상이 진노하여 부짓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여 또한 천고 충신이라 너희 놈이 무슨 뜻으로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을 꾀함이라 하시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고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어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하니 거의 죽게 되어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뒷부분 줄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임경업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그렇죠? 이런 점은 바로 뭐다? 바로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차이점에 해당한다는 거죠. 바로 비극적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후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물론 이제 뒤에는 이제 뭡니까 나쁜 놈을 벌을 내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극적 결말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렇죠. 바로 병자호란의 그런 뭡니까 치욕을 조금이나마 잊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반영되어 창작된 작품이 바로 이 임경업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 임경업전과 함께 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바로 이 박시전입니다. 알겠죠? 자, 보다 이 박시전은 자 옆에 하나 적읍시다. 이거는 여성 영웅 소설이죠. 소설이고 궁남 소설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박씨가 옥령을 들이우고 좌수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붙이니 화광이 호진을 충돌하여 호진 장졸이 함호를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는가. 이건 쉽게 뭐냐면 박씨가 부채를 신비로운 부채를 들고 있는데 부채로 휙 한번 하니까 불길이 적군적으로 휙 하면서 적군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박씨가부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 도망하는지라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박씨의 비범한 면모와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용골대가 할 길 없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용골대라고 하는 인물도 실존 인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왔던 장수 이름이 용골대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요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세.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패배하고. 자,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한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 개화로 시켜 외치기를. 그래서 박씨는 정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의 이제 그 뭡니까 노비 자기의 그 몸종인 개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박씨 개화로 시켜 외치기를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호장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에 매었으니 그런 말은 생심도 말라 하며 혹 지력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비 천지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 혹은 중 말발이 땅에 붙어 촌보를 옮기지 못하는지라 해서 여기서 마지막에서도 역시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둘 게 바로 임경업전과 박시전을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은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임경업전과 박시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둘 다 바로 뭐다? 역사적 실제 사건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은 바로 뭐다? 영웅적 인물을 통해, 그죠? 실제로는 치욕적인 패배를 한 병자호란에 대해 자, 문학적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해 창작을 했다는 점은 역시 공통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뭐다? 역사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라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차이점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임경업전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자 남성 영웅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가달로부터 호국을 구원을 하는 이러한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즉, 뭡니까? 박시전에서는 뭡니까? 호국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로만 일단 앞에 내용이 스킵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왜 우리나라를 침범했느냐 이렇게 얘기로만 하는데 여기서는 임경업이 실제로 청나라를 도와주는 장면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과성을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임경업이 어떻게 세자와 대군을 지금 구해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장면도 함께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자와 대군을 구해서 돌아오더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임경업전은 또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는 모습도 임경업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박시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허구적
인물이자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바로 뭐다? 병자 호란에서, 그죠? 바로 전기적 요소를 통해, 그죠? 일부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박 시즌에서는 역시 바로 뭐다? 세자와 대군을, 그쵸, 인질로 보내고 있는, 실제로 우리 병자호란 역사에서도 보면 세자와 대군이 인질로 잡혀가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역사에 기반해가지고 세자와 대군이 잡혀가는 장면은 보입니다. 알겠죠? 근데 임경업전은 곧바로 이제 임경업에 어떻게 보면 그 세자와 대군은 구해서 돌아오는 모습으로서 이제 약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알겠죠? 반면에 박시전은 원래 뭡니까? 왕비까지 해가지고 3명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박씨가 왕비는 두고 가라 해가지고 세자와 대군만 보냈다 해서 일부 승리하는 모습으로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성을 지금 짬뽕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세자와 대군의 그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두 작품 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박시전 같은 경우는 행복한,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임경업전이었고, 그쵸? 잠깐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쉰 다음에 이어서 파수꾼 수업하고 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